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막대기 한 끝을 고정하고 타단을 자유로이 10도만큼 비틀었다. 그리고 최대 전달 능력이 나왔다. 이건 거의 전형적인 축의 비틀림 문제입니다. 축의 비틀림, 즉 비틀림 각 전달 능력. 또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동력이 주어지는 이제 경우도 있죠. 이번에는 이 비틀림감과 전달 능력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GI P분의 TL에서 요거 중요하죠. 세타는 이제 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80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바꿔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G, I, T, L 이런 거 이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를 이제 구해 보시면은 7.2 이렇게 이제 나오고, 요 타우 맥스 그대로 이제 공식에 넣어서 대입을 해 보시면은 36.7,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 IP와 요 ZP, 즉 극단면 2차 모멘트와 그리고 요 극단면 계수, 요게 이제 조금 많이 꼼꼼합니다.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 분모가 무엇인지, 그리고 몇 승 제곱인지 이런 거 꼼꼼하게 확인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코일 스프링 문제고 비틀림 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틀림 각 파이. 자, 이 비틀림 각을 알기 위해서는 이 스프링 처짐량과 비틀림 각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좀 아시면 되는데, 사실 교재에서는 이걸 다루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필답형 때 아주 상세하게 다룰 거라서 다루진 않았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 비틀림 각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관계는 세타에다가 R, 그러니까 스프링의 지름, 반지름, 요 R 값이죠. 요 R 값, 큰 R 값, 소선의 반지름 말고 큰 R 값. 요거를 이제 곱해서 이 스프링 처짐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 처짐량은 요거는 이제 꼭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GD 4승분의 8NP D의 3승입니다. D의 3승.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R 값으로 주어졌죠. 보기가. 그래서 이걸 또 R로 바꾼 다음에 R세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걸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엄청난 고수가 아닌 이상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그냥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이 처짐량 GD 4승분의 8NPD 3승, 요 꼴도 이제 자주 나오지만은 이 반지름 꼴도 잘 나오니까요. 요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비틀린 각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처짐량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12번의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직사각형의 단면적 A를 갖는 보의 전단력. 자, 보 플러스 전단력이다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타우는 IB분의 VQ인데 이 IB분의 VQ는 시험에서 절대 쓰지 않는다. 쓰는 거는 뭐다? 최대 전단 능력 뿐이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죠. 전단 능력 공식에서 일반식 이 IB분의 VQ는 암기는 하되 이거를 실제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쓰는 건 뭐다? 이 최대 전단 능력 뿐이다.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2A분의 3V, 그리고 원형 단면일 때는 3A분의 4V다. 그리고 요 꼴도, 요 그림도 꼭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최대고, 윗면, 아랫면, 끝단에서는 제로다. 그리고 원형 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혹시 뭐 2분의 3을 1.5가 이게 매치가 안 돼서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원통형 압력용기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원통형 압력용기는 간단하게 이 축 방향인지 원주 방향인지만 잘 구분을 하면 된다 그랬고, 축 방향은 시그마 몇? 1, 2, 2입니다. 2. 그래서 축 방향력 시그마 2는 4t분의 PD에서
요거 공식 그대로 P 넣고 D 넣고 D 넣고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75MPa,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보의 해석 문제입니다. B에서의 굽힘 모멘트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바로 풀지 마시고 100번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푸세요. 이거 그냥 쉬울 줄 알고 덤볐다가 어려워가지고 안 풀리고 뭐 답이 없고 하면 멘탈 깨집니다. 자, 이 문제는 무난하게 보의 해석을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분포하중이 나왔으니까 집중하중으로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4 이거 하면은 14죠. 그래서 2 곱하기 14 해가지고 집중하중이 28kN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작용하는 힘은 하나는 RA 그리고 하나는 R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뭐 해야 되죠? 힘의 평형, 모멘트 평형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F, 시그마 M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F는 뭐 RA 플러스 RB는 뭐 28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MA는 지금 A점에서 이제 모멘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파란 색깔까지 이 파란 색깔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14의 절반이니까 7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7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28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RB에서 이제 잡아보면은 거리는 10 그리고 RB는 모르니까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 합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 공식을 써서 RB는 19.6, RA는 8.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풀었을 때는 여기 이제 B에서 뚝 잘라가지고 그냥 자유물체도로 풀었지만은 SFD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SFD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일직선을 긋고 RA 지금 얼마죠? 8.4입니다. 8.4 쑥 올라옵니다. 8.4 그 다음에 요거 2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8.4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11.6이겠죠. 마이너스 11.6. 자, 뭐 하는지 아시겠죠? 요거 이제 분포하중이 2kN이니까 거리 10 이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0을 여기 8.4에서 뺀 겁니다. 자, 이거 모르시면은 그 유튜브에 SFD, BMD 영상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편할 겁니다. 자, 여기 11.6이고 여기서 이제 B, RB만큼 샥 올라와야겠죠? 아, 요거 RA네요. 자, RB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 그린색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마이너스 11.6 플러스 19.6이니까 여기는 8이 되어가게 됩니다. 8. 요 지점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2 곱하기 8 해가지고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구하려니까 뭐 간단하게 여기 있는 면적 곱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8 곱하기 4 그리고 나누기 2겠죠. 그래서 16이다 해서 1번 찍으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 거는 이 문제가 B에서의 굽힘 모멘트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뭐 최대 이 보에서의 최대 굽힘 모멘트는 얼마냐 하면은 당연히 SFD나 뭐 BMD 전부 다 그려봐야겠지만은 이렇게 B에서의 물을 때는 그냥 자유물체도로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푸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 B에서의 모멘트를 이제 구해본다 해가지고 여기 RA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방향 모멘트 그리고 여기 분포하중으로 해가지고 20 곱하기 5 해가지고 모멘트를 계산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간단하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조금 하시면은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보죠. 자,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 어려워서 이제 못 푸신 분들 있을 텐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은 양단 고정보가 나왔습니다. 양단 고정보는 뭐다? 부정정보고 부정정보는 어떻게 푼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고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 최대 몇 킬로뉴턴의 집중하중을 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구피 능력을 줬죠. 그래서 시그마 B는 Z분의 Mx고 이 Mx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제 공부 중이시면은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 요약본 있죠? 요약본에서 이 양단 고정부 이런 거 이제 딸딸딸딸 외우면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단 고정부의 8분의 PL이다. 요걸 잘 알고 계시면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쑥 넣어서 솔브 넣으면은 바로 풀립니다. 3200이고 이거 문제 푸는데 한 30초 정도면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답은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 지금 보가 뭐예요?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즉 부정정보입니다. 부정정보 방금 했어요. 어떻게 푼다? 암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암기해서. 이 문제 지금 뭐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장에서 바로 보고 8분의 1 오메가 L 제곱이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모멘트 방향이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근데 보가 이렇게 이제 굽힘을 받았을 때 보의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가 이 반력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보의 반력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방향. 그래야지 보가 평행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보의 반력은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내리꽂는 힘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냥 들어 올리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다. 이거 바로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직사각형 단순보의 이 최대 처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이 등분포 하중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암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문제고요. 요 암기에서 요 공식만 잘 나왔으면은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센스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보면은 1번부터 봅시다. 보의 폭에 정비례한다 그랬는데 이 폭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I에 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 3승, 여기에서 이 B입니다. B. 그래서 여기 델타와 B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이제 분모에 있다 그죠? 그러면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틀렸고. 자, L은 3승에 정비례한다. L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있죠. L의 4승에 정비례합니다. 4승. 자, 보의 높이의 2승. 자, 보의 높이 어디 있어요? H. 요거 여기 있죠. 여기 I 안에 있죠. 그래서 H의 3승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세로탄성 계수에 반비례한다. 세로탄성 계수 여기 있죠. 여기 2. 그래서 반비례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거 푸는 방법 간단하니까요. 이거 연습 많이 하시고 꼭 잘 풀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19번입니다. 19번. 그림만 봐도 딱 무슨 말 하실지 아시겠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부정정보고 암기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RB를 묻고 있습니다. RB 암기했니? 이 문제입니다. RB 암기했으면은 16분의 5P야. 그래서 P 4800 넣으시면은 1.5kN.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한 30초 안에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20번입니다. 자, 기둥 문제가 나왔어요. 오일러 공식을 묻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일러 공식은 이 실험 꼴도 좀 아셔야겠지만은 이 단말계수도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양단 회전일 때와 양단 고정일 때, 양단 고정, 양단 회전 두 개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둥의 좌굴, 이 부분이죠. 장주의 기둥의 좌굴인데요. 오일러 실험식일 때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임계 응력까지 같이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게 단말 계수라 그런 거였죠. 단말 계수는 여기 유효 길이와 단말 계수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구분을 하시라 그랬는데, 단말 계수 요 1단 고정 타단 자유, 1단 고정 타단 힌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양단 힌지 지금처럼 회전이 가능한 거, 그리고 양단 고정 이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말계수 지금은 뭐 1인데 이게 n이 4인 경우도 간혹 나오니까요. 이거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에
오일러 실험식에 넣어서 문제를 푸시면은 15.5kN,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재료역학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21번 연력학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